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시계 썰방 두 번째, 오메가의 두께는 왜 이럴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제 뇌피셜적인 얘기가 좀 많이 깔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저는 오메가를 좋아합니다. 자, 오메가 시계 오늘 차고 진행할 거예요. 제가 맨날 롤렉스만 빤다 그래가지고 너 롤렉스 빠니까 오메가 까는 거 아니야. 일단 롤바는 오메가를 안 까요. 오메가는 이제 롤렉스를 라이벌이라 생각하지만 롤렉스는 오메가를 라이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메가 좋아해요. 네, 굉장히 오래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메가의 행보에 대한 얘기가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조를 지키지 못하고 두께와 디자인을 산으로 가고 정통적인 라인들을 너무 화려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오메가의 역사에 대해서, 필요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는 쿼츠 파동 때 굉장히 박살이 심하게 났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뭐 잘 정리를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8, 90년대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전성기를 맞이한 건 2000년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00년대 라인업을 정말 잘 짰는데 시마스터 300 라인이라든가 아쿠아테라,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로 라인 등이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데이저스트, 데이토나 등과 상대를 하면서 굉장히 가성비도 좋으면서 잘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시대의 역장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이제 시마스터 300 254라든가 제가 차고 있는 요거 9형 피오라든가 9990 피오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브로드웨로 피게 무브가 들어갔던 얇은 그 브로드웨로, 그 다음에 아쿠아테라 등등이 당시에는 가격이 이제 롤렉스의 한 3분질에서 한 2분질 하면서도 굉장히 잘 만드는 퀄리티로 인해서 매니아들한테 각광을 받고 실제로 매출도 많이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메가는 이상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니아들은 언젠지는 아실 거예요. 오메가가 시스루라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스루백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흔히 이제 뒤에 무브먼트가 보이는 그런 걸 시스루백이라고 합니다. 2010년대부터 코엑시엘 라인을 이제 완전히 자사무브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오메가는 선택이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롤렉스를 저격하면서 라이벌 구도로 가냐, 아니면은 라인 전체를 좀 더 젊게 만들어서 쉬운 길로 가냐. 특정 브랜드를 까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롤렉스 길로 가냐 태그 호이어 길로 가냐 라는 선택이었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쉬운 선택을 합니다. 즉 태그 호이어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뇌피셜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태그 호이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롤렉스는 계속 자기들의 기조를 지키면서 두께와 사이즈를 일정 정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생산했던 반면에 오메가는 시스루백을 선택하면서 두께가 두꺼워지고 디자인도 많이 젊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을 하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선택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쁘고 비판받을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 오메가 정도 되는 브랜드의 매니아들이 바라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럭셔리 스포츠 워치 브랜드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판단하는 럭셔리 스포츠 브랜드는 제일 위에는 파텍 필립, 바로 그 밑에 오데마 피게, 그다음에 바시론 콘스탄틴, 그다음에 롤렉스 오메가, 요거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거의 기준은 뭐냐면은 블레이슬릿으로 만드는 시계의 비율이 높은 브랜드들이에요. 바시론 콘스탄틴은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나머지 4개 브랜드는 거의 90% 이상의 시계를 블레이슬릿 모델로 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시계를 만드는 거랑 블레이슬릿을 같이 만드는 거랑 또 다른 산업의 영역이거든요. 블레이슬릿을 잘 만드는 브랜드들이 기술력이 있고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오메가는 그거 중에서도 가장 낮은 브랜드지만 정말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인들도 롤렉스, 오메가 같이 얘기하면은 모르시는 분은 없거든요. 오메가라고 하면은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는. 그런데 이제 오메가가 아마 롤렉스와의 싸움에서 힘에 붙였던 모양이에요. 허공에 펀치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자기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롤렉스의 어떤 그 명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연 오메가가 이 롤렉스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그런 길로 접어든 게 잘한 걸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굉장히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오메가의 행보를 보면 정말 디자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두께와 균형에 대해서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가격은 롤렉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브랜드예요.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그건 너무 매니아틱한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시계가 브랜드가 젊어지고 그러면은 소비자층도 넓어지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30살 A씨가 있다고 칩시다.
30살 A씨가 적금을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나 좋은 시계 하나 사야지라고 해서 뭐 한 4년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칩시다. 30살에 이제 오메가라는 브랜드를 샀어요. 자, 근데 시계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 착용을 합니다. 유저가 나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정도가 되는 명품 브랜드는 30살에 차도 괜찮고 40살에 차도 괜찮고 쉰이 돼서 차도 괜찮은 정도의 브랜드와 디자인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30살에는 어울릴 수 있어요. 지금의 오메가가. 근데 35이 되고 40이 되고 그러면은 그 화려함이 부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착용감 같은 경우에도 유저가 나이가 들수록 얇고 가벼운 시계를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오메가, 00년부터 10년 정도까지 생산하던 오메가는 그런 시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소유해도 괜찮은, 소장하고 싶은. 근데 현재 오메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잠깐 찰 수 있는 시계를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중고 시장만 봐도 오메가 시계가 쏟아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반면에 구형 잘 만든 오메가들은 오히려 좀 더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시장 경제를 통해서 오메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오메가가 두께가 왜 이래? 라는 답에 대해서는 롤렉스와의 경쟁을 포기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메가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매출은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매니아들한테도 인정받으면서 특정 면에서는 이제 롤렉스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너드에 가까운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장기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방구석에 말하는 유튜버가 그렇게 말해봤자 오메가 귀뚱으로 듣지 않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브랜드를 좋아했던 입장에서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